여러분 안녕하세요. 5단원 소리의 성질 7번째 시간입니다. 소리가 나아가다가 물체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책 104에서 105쪽, 실험 관찰은 55쪽입니다. 오늘은 스피커, 플라스틱통, 나무판, 스티로폼판을 이용하여 실험할 예정입니다. 과학책 104쪽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은 무엇을 배울지 알아볼까요? 텅 빈 체육관에서 손뼉을 치면 잠시 뒤에 그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텅 빈 체육관이나 동굴에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소리는 어떻게 들렸나요? 네, 소리가 울리거나 다시 들리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죠.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의 배움 순서입니다. 오늘은 소리가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성질을 소리의 반사라고 설명해 보기 위해 먼저 여러 가지 물체를 이용해 소리의 방향을 바꿔보도록 하겠어요. 다음으로 소리의 반사란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고, 생활 속에서 이러한 소리가 반사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활동입니다. 여러 가지 물체를 이용해 소리의 방향 바꾸기. 여러분의 교과서 104에서 105쪽, 실험 관찰 55쪽의 1번입니다. 소리가 나는 스피커를 다음과 같이 플라스틱 통 속에 넣고 소리를 들어봅시다. 플라스틱 통의 위쪽에서 나무판을 비스듬히 들고 있을 때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봐요. 다음으로 스티로폼판을 이용해 두 번째와 같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들리는 소리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해요. 그럼 소리를 직접 들어볼까요? 먼저 아무것도 들지 않고 소리를 들어봅시다. 좋아요. 이번에는 나무판을 들고 소리를 들어봅시다. 네, 이번에는 스티로폼판을 들고 소리를 들어봅시다. 이 세 가지 상황 속에서 소리가 크게 들리는 순서대로 번호를 한번 적어볼까요? 잘 기억이 안 난다고요? 다시 한번 순서대로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땠나요? 선생님이 들어보니 두 번째 나무판을 들고 소리를 들었던 것이 가장 크게 들렸고, 다음으로는 스티로폼판을 들고 소리를 들었던 3번이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들지 않고 소리를 들었던 게 크게 들렸던 것 같네요. 그래서 2번, 3번, 1번이라고 적어주었습니다. 그럼 소리가 크게 들리는 순서대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정말 나무판을 들었을 때가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고, 다음으로 스티로폼판, 아무것도 들지 않았을 때 순서대로 소리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리의 반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교과서 105쪽을 함께 읽어봅시다. 소리가 나아가다가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성질을 소리의 반사라고 합니다. 소리는 딱딱한 물체에서는 잘 반사되지만 부드러운 물체에서는 잘 반사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소리는 이렇게 딱딱한 물체에서는 잘 반사가 되지만 부드러운 물체에서는 소리가 흡수돼서 잘 반사되지 않는답니다. 나무판과 스티로폼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반사되어 조금 더 크게 들렸던 거겠죠. 마지막 활동 생활 속에서 살펴보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이 소리가 반사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보고 적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실험 관찰 55쪽의 더 생각해볼까요? 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암벽산에서 야호 하고 외쳤을 때 반대쪽에서 야호 하고 돌아오는 메아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암벽산에서 소리가 반사되어 메아리가 들리는 것도 이러한 소리의 반사의 예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동굴 속에서도 딱딱한 동굴 벽에 소리가 반사되어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꼭 동굴까지 가지 않더라도 목욕탕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도 반사되어 울린답니다. 또 여러분의 교과서 105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연장 천장에 설치된 반사판은 공연장 전체에 소리를 골고루 전달하도록 해준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것들을 적어주었나요? 여러분, 오늘도 모두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주변의 소음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